안녕하세요. 반전 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신과 증오로 얼룩진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과연 동생 지우는 왜 언니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까요? 그리고 그 배신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분명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작업실은 늘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벽면에 걸린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30살이 갓 넘은 서연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뛰어난 디자인 감각으로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진 아티스트였고 그녀의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라 불릴 만큼 독창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강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서연의 손에는 파리에 위치한 명문 디자인 스쿨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 세계에서 단 20명만을 선발하는 곳으로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하지만 대부분 좌절하는 꿈의 학교였죠. 서연의 오랜 꿈이었던 해외 유학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우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뛰어난 발명가였어요. 그의 손에서는 늘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현실로 구현되었고 서연의 예술적 감각과 그의 기술적 재능이 만나면 언제나 경이로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상적인 커플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문 뒤에서 지우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연보다 5살 어린 지우는 언제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연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늘 내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파리에 가서도 우리 연락 자주 하자. 지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는 몰랐겠지만 지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언니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아픔과 두려움이 함께 말이죠. 지우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자매에게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산 상속 소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생전에 서연을 특히 아꼈고 유산의 대부분을 서연에게 남기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산에는 할머니가 평생 모은 귀중한 보석들과 상당한 현금, 그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네.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파리 유학도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돌아와서는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절망적인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우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언니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유산 상속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가족들과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공식적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받게 되면 파리 유학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였죠. 그럼 이제 유산 상속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변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녀가 내민 서류를 본 변호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것은 유산 상속권 이전 동의서군요. 서연 씨가 직접 서명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거야? 지우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파리로 떠나기 전에 미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나요? 해외에 있으면 복잡한 절차들이 어려울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류에 찍힌 서명은 분명히 서연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연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서명이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곧이어 파리 디자인 스쿨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서연의 포트폴리오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 제출한 작품들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들이 지우의 이름으로 먼저 등록되어 있었던 거죠. 이건 말이 안 돼.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이야. 지우야, 너도 알잖아. 내가 밤새워가며 만든 작품들이라는 걸. 하지만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언니,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언니보다 먼저 저작권을 등록했고 디자인 스쿨 측에서도 이미 확인했다고 하네요. 강우는 두 자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우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우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서연아,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강우야, 너마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지우는 그런 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결국 서연은 디자인 스쿨 입학이 취소되었고 할머니의 유산마저 모두 지우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죠. 연회장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서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할머니의 유산으로 살았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난 서연은 이제 낡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뜯어진 작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죠.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 빛났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헬쑥하고 지쳐 보였어요. 파리 유학의 꿈은 사라졌고 디자이너로서의 명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표절 의혹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취업 면접을 보러 간 곳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천재라고 불렸던 서연이 사실은 표절을 일삼는 허영덩어리였다는 소문이 말이죠.
그런 와중에 텔레비전에서는 지우의 성공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디자인으로 만든 작품들이 지우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연이 강우와 함께 구상했던 혁신적인 의료기기 디자인까지도 지우의 작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지우 씨의 놀라운 작품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들의 업무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료기기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동생이 어떻게 이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우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서연과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죠. 강우야, 잠깐만. 서연이 그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정말로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 하지만 강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관계도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한때 그녀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표절한 그 디자이너래. 정말 뻔뻔하게도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네. 서연은 점점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만 나와서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고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우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벽을 응시했어요. 내가 지우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언니를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어두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지우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 갔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지우가 다니는 디자인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며 지우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우의 약점을 찾아서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성공한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검소했어요.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지우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오후 2시에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지우의 모습을 목격한 거죠. 단순한 건강검진치고는 너무 자주였고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지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수를 위해 지우를 미행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넣어두곤 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지우의 행동이었습니다. 가끔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어 쉬는 모습을 보였고 계단을 오를 때도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했어요. 한때 활기차고 건강했던 동생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편 강우도 지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의 일로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서연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표절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더욱 강해졌습니다. 지우야,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강우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자꾸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는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강우는 그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우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강우는 우연히 지우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우는 휠체어에 의지해 나오고 있었고 간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왜 병원에? 강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지우가 아픈 것 같지는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은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과 지우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지우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같은 시간 서연도 자신이 목격한 지우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미행이었지만 점점 다른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걱정과 궁금증,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말이죠. 도대체 지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그곳에는 대학 시절 은사였던 박 교수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강우의 스승이면서 동시에 지우의 주치의이기도 했죠. 교수님, 지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강우가 박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 교수는 강우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우야, 내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는 교수님 제발이요. 지우와 서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 교수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강우야, 내가 알게 된다면 매우 충격받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박 교수는 지우의 의료 기록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희귀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병은 유전적 요소가 강해서 가족 중에 발병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 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우가 아픈 거였군요. 그런데 서연이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야. 박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 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가 강한 충격이나 스트레스야. 지우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서연을 구하려다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발병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우가 서연을 구하려다가 아프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우가 서연에게도 이 병이 유전될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야. 지우는 서연이 자신처럼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때 박 교수는 지우가 남긴 편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우가 만약을 대비해서 나에게 맡겨둔 편지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를 위해서 말이야. 편지를 읽은 강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지우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내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언니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언니가 나처럼 아프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언니의 재능과 꿈이 이 병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악역이 되어서라도 언니를 멀리 보내고 싶었어요. 언니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랄게요. 강우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서연을 구하기 위한 절망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유산 상속이나 디자인 표절 의혹도?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두 지우가 꾸민 일이야. 서연을 억지로라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말이야. 지우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박 교수의 말을 들은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교수님, 지우의 상태는 어떤가요? 치료 가능성은?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 지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더욱 절망적인 선택을 한 거야. 강우는 박 교수의 연구실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가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느꼈습니다. 강우는 서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현재 주소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서연이 낡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강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서연이 먼저 강우를 발견했어요. 서연은 지우를 미행하려다가 병원 근처에서 강우와 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죠.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우는 희귀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려왔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서연을 구하려다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발병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박 교수의 설명은 서연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절망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벽에 기대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달려오는 트럭을 만났어요. 서연은 그때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어서 트럭 소리를 듣지 못했었죠. 언니 위험해. 지우가 서연을 밀쳐내며 소리쳤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지우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다쳤고 그때의 충격이 지금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내가 지우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 내가 지우를 아프게 한 거였다고?
강우와 박 교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우가 서연에게 유산 상속을 포기하게 하고 디자인 표절 의혹을 만든 것도 모두 서연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그제야 지우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했던 지우의 표정 뒤에 숨겨진 아픔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니를 구하려 했던 거였죠.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지우를 원망하고 증오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지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우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도착한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언니, 왜 여기에?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나를 밀어냈는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가 뭘 안다는 거예요? 내 병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구하려다가 아프게 된 것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려고 했어? 지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언니가 나처럼 아프게 되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지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바보야, 정말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결정을 내렸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우는 서연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서연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우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서둘렀던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들고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아니야, 분명 치료 방법이 있을 거야.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치료받자. 내가 모든 걸 할게.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니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강우가 스튜디오로 들어왔어요. 그는 서연과 지우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강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서연은 강우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지우야. 그로부터 서연은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지우의 병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전처럼 자매답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이름으로 만든 작품들 모두 언니 것으로 되돌려 놓을게요. 지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오직 너만 중요해. 지우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서연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려고 했어요. 디자인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강우와 함께 진행했던 의료기기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까지 말이죠. 언니,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요. 나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발명이거든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강우도 지우의 뜻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어요. 지우가 꿈꿨던 의료기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죠. 지우야, 너의 꿈을 내가 이어갈게. 너 때문에 포기할 뻔했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아.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해 했어요. 어릴 때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제가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니의 재능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우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알겠어. 너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지우의 마지막 날들은 서연과 강우, 그리고 박 교수와 함께 보냈어요. 지우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서연은 그 순간까지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내게 가르쳐 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게.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지우가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지우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우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어받아 지우 메모리얼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죠. 서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강우와 함께 완성한 의료기기였습니다. 지우와 같은 희귀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였어요. 이 발명품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해냈어. 서연이 지우의 묘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 서연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지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작품에는 지우의 영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강우와 서연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죽음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더욱 성숙하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서연아, 우리 지우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강우가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우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자. 서연은 지우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간했어요. 언니를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가족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서연이 북 토크쇼에서 말했어요. 제 동생 지우가 그랬듯이 말이죠. 지우가 남긴 디자인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선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지우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지우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언니는 서연과 똑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 동생을 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그 언니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서연은 그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만 있다면 기적은 언제나 가능해요. 제 동생이 그것을 증명해줬거든요. 서연은 그 아이를 위해 특별한 의료기기를 디자인해 주었어요. 지우의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장비는 그 아이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지우의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은 매년 지우의 기일에 묘소를 찾아가 편지를 읽어주곤 했어요. 지우야,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내가 남긴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특히 너와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얻은 이 행복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 고마워, 내 소중한 동생아. 서연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강인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와 함께 꿈꿨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서연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느끼셨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악역이 되는 것도 진정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반전 미담 TV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께서 겪으신 비슷한 경험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사연들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